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잠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어. 일단 정적분에서 부자가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정해진 범위에서 쌓을 거다. 뭘 어떻게 해서 나눠서. 그래서 나눠서 쌓자라는 거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정적분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정적분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인테그랄 어떤 fx를 x에 관해서 적분 좀 해줘라고 했어. 그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가계도에 의해서 fx를 적분하면 원시함수 대문자 fx가 나오고 항상 적분상수 c가 나온다라고 배웠었어.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안에 피적분함수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차이점은 뭐냐? 결국엔 얘를 적분해서 대문자 fx 원시함수에다가 적분상수를 써주고 a부터 b까지라고 쓸 건데 결국 계산하면 어차피 적분상수는 사라지니까 결국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위에 거 는 거에서 아래 거 는 거를 결국 빼는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분은 답이 뭐로 나오고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정적분은 항상 뭐가 나온다? 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결국엔 어떤 상수 두 개가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는 범위가 있고 없고지 사실 정적분이라는 적분을 결국엔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성질들은 똑같이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분으로 먼저 설명하면 자, 이렇게 피적분함수가 fx와 gx가 있었어.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찢어 쓸 수 있다. 그래서 fx랑 그리고 gx로 이렇게 찢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 두 개를 빼라고 하면 둘이 먼저 뺀 다음에 부정적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리고 만약에 인테그랄 k 곱하기 fx가 있었어. 근데 얘를 dx, x에 관해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x랑 관련 없는 문자는 무슨 취급할 수 있다? 상수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k가 앞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fx dx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만약에 정적분을 성질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도 똑같이 정적분에서 쓸 텐데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찍고 붙이더라도 결국엔 저 범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적분함수가 다를 때는 빨리 어디를 보자? 범위를 한번 봐보자. 근데 만약 범위가 똑같으면 미리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의 대표적인 판례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고 그리고 인테그랄 뭐 c부터 d까지 gx다라는 거야. 아,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게. 좀 쉬운 걸로. 선생님,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요렇게 구간은 다른데 구간이 지금 다른데 피적분함수도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 단순 계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 gx가 fx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피적분함수가 똑같죠. 그럼 피적분함수가 똑같으면 빨리 구간을 보자. 그랬더니 구간이 다른 것처럼 보여.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시점, 종점, 종점이 다시 시점으로 와서 시점, 종점이 되니까 아, 얘는 다시 말하면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 dx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피적분함수가 다르면 결국 구간이 같아야지만이 되는 거고 혹시 피적분함수가 똑같으면 구간을 보니까 이게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다. 그럼 한 방에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에서 정적분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결국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시점과 종점이 똑같을 때는 항상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b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것을 항상 의미해. 정적분 쓸 때. 근데 내가 모르고 이걸 반대로 b부터 a까지 fx, dx 거꾸로 써버렸다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썼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책 순서대로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할게. 자 페이지로는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3회차 1번 유형 봐볼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가 될 거야. 아마 어제 화목 일반 우리 예서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을 거야. 이게 마플 교과서에 하필 나와가지고. 우함수, 기함수가 뭐였냐? 우워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우함수, 기함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정적분 플러스 또 미적분 2, 미적분 1에서 정말 많이 쓰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기함수는 바로 뭐냐?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냥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주지 않아요. 결국엔 얘네들은 어떤 식에다가 숨겨 놓을 건데, 첫 번째, 일단 Y축 대칭을 돌려서 말하는 게 뭐냐? f-x는 fx다 라고 생각하면 돼. 기함수는 f-x는 -fx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뜻하냐 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를 먹었네,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뱉었네 라는 거야. 그럼 이건 또 뭘 의미하냐 라고 하면, 일단은 얘는 짝수 차수만 존재한다 라는 거지. 하지만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 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들으면 아직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짝수 차수만 있는 것들이 보기차식 같은 게 대표적인 짝수 차수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2차랑 상수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x 대신에 한번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라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한번 마이너스를 넣어봤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를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결국 얘도 2x제곱 플러스 4가 나와. 신기하지? 결국에는 원래 fx랑 마이너스 준 거랑 값이 어떻다? 똑같더라 라는 거야. 왜 그러겠어? 결국엔 이걸 그래프로 증명해보면 2x제곱 플러스 4라는 건 결국 0,4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인데, 선생님 결국에는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같은 값 아닙니까? 그래서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얘 자체가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보고도 항상 여기는 짝수 차수만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를 만족할 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너네들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2차야. a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두고 그냥 바로 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는 건 그럼 도대체 예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3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렇게 딱 차수가 하나씩 올라간 거지.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똑같이 x 대신에 마이너스를 한번 줘볼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를 홀수승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에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x라고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다가 음수를 곱해야지만 얘가 나오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음수 곱하면 얘 나오고 음수 곱하면 얘 나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fx에다가 하필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얘네 둘이 똑같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히려 답이 똑같다라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건 또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얘를 한번 기함수가 대표적으로 제일 흔한 게 3차잖아요. 3중근 갖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 y는 x 세제곱. 대표적인 기함수 중에 가장 기본 모델이거든요. 여기 아까 보면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위치가 얘도 1 넣었을 때가 만약에 여기가 4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 자체가 결국 음수 붙여서 나오지 않냐. 왜? 우리 수학에서 fx라는 건 y 값을 뜻하거든. y 값. 얘를 1을 넣었더니 y 값이 4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다 음수를 붙였다는 건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부호 차이가 난다. 해서 얘가 바로 기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우함수, 기함수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 때문에 이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바로 그림에서 한번 먼저 보여줄게. 선생님, 그러면 우함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적분이라는 게 사실 뭐라고 말했어?
넓이랑 비슷하다 그랬어. 아니, 넓이야, 그냥. 다만, 넓이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이 조금 있으니까 정적분 계산할 때는 좀 그걸 고려해서 계산해달라라는 거거든. 자,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제일 이쁜 예라고 해볼게. 2차 함수, 우함수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구해달래. 즉,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학원 열심히 다니고 인강 열심히 보고 그냥 단순하게 정석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얘를 적분할 거야. 그 다음 진짜 마이너스 1부터 1 넣어서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서 답은 3분의 2라고 대답할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 근데 이제 얘는 다행히도 2차였으니까 망정이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부터 5, 막 4차, 2차, 상수. 그럼 언제 그걸 적분해서 위에 거는 거, 아래 거는 거에서 빼냐라는 거지.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봤더니 잘 봐봐. 만약에 이 정적분을 넓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를 해달라는 건 뭘 뜻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선생님, 그림을 잘 보니까 우함수잖아요. 그럼 y축 대칭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a 나오면 여기 넓이도 a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너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라는 걸 선생님 그림을 그려보니까 알겠네요. 0부터 1까지 구해서 결국 걔가 두 개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질을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냐? 마이너스 1부터 1이나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나 똑같더라 라는 거야. 왜? 어차피 얘를 y축 대칭하면 이쪽에서 나오는 넓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넓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우함수를 정적분에 적용시키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우함수라는 전제합니다. 우함수란 전제하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좀 구해줘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서 두 배 준 거랑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하게 결국엔 저 법칙을 쓸 수 있려면 한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바로 구간 자체도 또한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우함수 이걸 구해달래. 근데 바보처럼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안 되더라 라는 거야. 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방금 제일 단순한 x제곱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이미 모양이 어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데 그냥 너네들은 여기 넓이 구해서 두 배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함수 나오면 일단 빨리 구간을 보세요. 그랬더니 위아래가 절대값이 같아. 여기도 절대값 씌우면 1, 여기도 절대값 씌우면 1이야. 아, 그러면 한쪽을 구해서 양수 쪽 구하는 게 낫겠지. 양수 쪽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 더 문제를 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어떤 친구들은 저걸 적분해가지고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있을 때 우리는 짝수, 차수, 상수 오케이 얘는 우함수네. 근데 절대값이 같아. 오케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x 제곱 마이너스 5dx를 구해서 두 배 해준 것과 같다라고 하셔도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도대체 이제 기함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함수는 여기다 다시 설명할게. 자, 선생님, 그럼 기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죠? 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죠? 라고 봤더니 얘 자체가 x로 한번 묶어보면 x제곱 빼기 4가 나오고 얘는 합차의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3차 그래프 배웠잖아.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니까 선생님 3차랑 1차밖에 없으니까 이 0을 기준으로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 3차 모양은 넓이가 똑같겠네요 라는 거야. 이건 완벽한 대칭이라는 거야. 완벽한 대칭.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저번에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미적분 2에서 가장 중요한 F2'X라는 게 나올 거야. F2'X. 근데 F2'X는 그냥 F를 2번 미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린 수학에서 F'X랑 F2'X를 벌써 의미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fx를 당연히 미분하면 얘 뭘 뜻해요? 미분 계수를 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접선의 또 기울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뭐라고 말하냐? 변곡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변곡점이 뭔데요? 라고 하면 곡선이 변하는 점을 줄여서 변곡점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3차가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저 3차의 탄생 배경은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한 번에 그린 게 아니라 일부분과 일부분이 합쳐져서 여기가 바로 뭘 뜻하냐? 변곡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 올라가고 있어. 나 잠깐 0 됐어. 내려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려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 잡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올라가는 루트를 타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 눈에는 이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그래서 올라가는 어떤 길의 루트를 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항상 그래프는 무슨 모양을 이루냐? 대칭이에요. 무슨 뜻이냐? 요 점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우리 어제 너네 저거 배웠지? 함수 도형 특강에서 저기 배웠어? 뭐 배웠지? 그거 우리 어제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왜 우리 이거 대칭 하나 나왔었잖아. 뭐였었지? 유리함수 배웠어? 도형 특강? 아직 안 배웠니? 유리함수 나중에 배우면 유리함수도 점대칭이라는 게 일어날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너네 오늘 배우겠구나. 실질적으로 이 변곡점도 이 모든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키면 요 반대쪽 점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지? 선이 모여서 면이 되니까 결국에는 점들의 좌치인 거야. 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수많은 점들이 요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같은 거리 여기가 다 같은 거지. 같은 거리 이 같은 거리만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반대쪽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변곡점입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를 두 번 미분해 볼게. 한 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가 나오더라.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딱 0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랑 결국 넓이가 똑같을 건데 문제가 생겨. 이 정적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 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틀리거든.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정적분은 바보 새끼야. 뭐냐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정적분은 음수를 뜻하고 위에 있을 때는 양수를 뜻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 넓이가 A가 나오면 여기 넓이도 A가 나와주면 좋거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바로 요 식을 쓰면 A 더하기 A에서 2A라고 대답해주면 좋은데 이 정적분은 바보야. 뭐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네. X축보다 위에 있네. 얘는 양수로 대답하면서 얘는 음수로 대답해. 왜? 정적분 입장에서는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나는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이 없고 너네가 밑에 있으면 음수 있으니까 음수 붙여서 양수로 올려. 이렇게 그러니까 정적분 입장에서는 배짱인 거야. 왜? 난 몰라. 나는 그냥 이 밑에 있는 값을 알려주는 거지 네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지 값을 구하라고 했는지 나는 관심 없어. 난 그냥 진짜 이 면적만 알려줄 테니까 뭐라 그래야 돼? 값만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그거 알아서 요리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할 때 재료들만 알려주고 순서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 근데 답은 마사야. 여기는 4 근데 플러스 4야. 그럼 면적 구해봐. 우리는 어떻게? 면적의 음수가 뭐 어떻게 있니? 4로 바꿔서 답은 8이야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얘 자체는 신기하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야. 왜 0이 나와요, 선생님? 정적분은 바보랬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말하냐? 4 더하기 마이너스 4에서 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함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숫자가 같고 절대값만 같다면,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다면 무조건 기함수는 답이 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한 번만 증명해 주세요, 식으로. 자, 한 번만 증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d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 뭐야? 기함수야. 3차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뭐 해볼까? 적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위에 거는 거 빼기 아래 거는 거 해볼게. 그럼 4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는 일이 일어나니까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함수는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그냥 다 답이 0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복합적으로 학교에선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7x6승 마이너스 6x5승 플러스 4x4승 마이너스 3x3승 플러스 10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dx를 구해줄래? 라고 하면 애들 멘붕 오겠죠. 7차식을 다 적분해서 언제 1 넣고 마이너스 1 넣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함수,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이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기함수들은 모조리 다 0이야. 근데 여기서 기함수, 우함수 성질을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노가다로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볼게. 정적분은 분배가 가능해.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다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기함수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면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 이 기함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 얘랑 만나면 싹 다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만 남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함수만 남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조금 귀찮긴 하지.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추려주자면 우함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7x 6승 플러스 4x 4승 플러스 10x 세제곱 플러스 5만 적분해서 마지막에 2배만 해줘도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랑 여기 숫자가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방대하지만 결국 꼴랑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해서 나온 게 요 1, 2, 3번 문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비하면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같이 봐볼게. 그러면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나 진짜. 자, 기다려봐. 선생님이 여기 여분이 하나 있거든. 어차피 여분이 한 2건 있으니까 가죠. 우리도 폐지 어차피 버려야 돼. 자, 필수예제 1번 봐볼게. 선생님이 이제 알았어. 10 to 10 할 때는 힘을 아껴야 되더라고. 이게 길게 가야 돼. 선생님이 막 오전에 신나갖고 막 오전 특강하고 하면 정규 때 너무 힘들어. 말이랑 행동이 안 나와. 진짜 지금도 머리는 멈춰있고 말만 하는 느낌이야. 진짜로. 자, 한번 가볼게.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를 fx가 나왔는데 항상 옳은 거 찾아달래. 수학에서 항상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 알지?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만족해야 되는데 기억. 0부터 2까지 fx dx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fx dx는 같냐라고 했어. 일단 기억은 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구간 너 맘대로 자리 바꿀 수 있어? 라는 거야. 바꿀 수 있어. 바꾸되 앞에 바꾼 t 내면 돼. 그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지. 니은 마 3부터 2까지 fx dx는 마 3부터 0까지랑 0부터 2까지 fx라는 피적분 함수로 더한 거로 쪼갤 수 있냐라는 거야. 얘들아, 가끔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 그러면
마3부터 2까지는 선생님 피적분 함수는 안 쓸게. 이렇게는 지금 니은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전 질문이 있는 게 왜 얘는 0을 기준 잡았을까요? 0에서 간다고. 몰라요, 이건 저도. 그냥 이 문제가 0에서 끊겨서 다시 나타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지 꼭 0에서 끊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마3부터 1까지랑 1부터 2라고 대답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마3부터 뭐 2까지니까 결국 뭐 하나 더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등등등 자기 마음대로 쪼개도 돼요. 근데 그럼 어떤 거 할 때가 좋아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문제를 보고 1에서 끊어서 가는 게 혹시 문제에 필요하거나 혹시 마이너스 1에서 끊어서 가는 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풀어봤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요건 되게 좋더라고. 만약에 문제가 마3부터 5까지 fx dx가 있었어. 그러면 생각보다 마3부터 3까지랑 3부터 5로 나눌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그 이유 알죠? 여기 우함수, 기함수 성질 써먹으려고. 이것만 써도 엄청나게 행복이거든. 이 값만 빨리 나와도 요 뒤에 거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럼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 음수를 줬더니 음수를 바깥으로 뱉었어. 그럼 이 말 뜻은 뭐야? 너 이거 기함수야 라는 거야. 그럼 기함수가 되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봤더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0이냐? 기함수는 절대값이 같을 땐 무조건 정적분 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제 외워야겠지. 항상이란 말이 붙었거든. 수학에서 사실 항상은 진짜 위험해요. 관례가 없다는 거잖아. 우리 지구상에 내노라는 수학자 그 필지상 탄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도 이거는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항상 옳으니까 이제 그냥 외우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뒷장. 어차피 좀 이따 같이 또 풀 거니까. 자, 4번 한번 가볼게. 이제 4번을 가기 위해서 또 개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7, 8을 봐주세요. 자, 이번엔 주기함수야.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공수원에서 많이 보고 있고 주기함수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언제일까? 대수, 그렇지. 대수에서 삼각함수 나올 때부터는 거의 주기함수의 거의 꽃입니다.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의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주기함수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 우찬이가 없는 애 할까? 우리 준영이가 만약에 죽었어 오늘. 좀 그렇지. 준영이가 만약에 오늘 생일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다음 해 생일을 뭐라 그래? 생일? 뭐 1주기, 뭐 2주기. 그리고 너는 우리 태어난 지 1년 됐을 때를 뭐라 그래? 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딱히는 없지만 아무튼 1년, 2년, 3년이라고 하듯이 말 그대로 같은 날이 항상 반복적으로 오는 걸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필 함수에서 나타날 때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주기함수랑 대칭함수랑 식을 엄청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후로 절대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주기함수는 이렇게 나타내. fx는 fx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x 넣은 값과 x에다 k를 더한 값은 결국 똑같다.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k가 차이 난단 말이야. 이 k가 바로 뭐다? 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며칠마다 반복돼? 7일마다 반복되잖아. 그 우리나라 요일은 fx 더하기 7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그냥 아무 개로 1월 1일이 하필 무슨 요일이었다? 월요일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 1월 8일도 아마 월요일일 거야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주기가 7이니까 1에다가 7을 더한 1월 8일도 월요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애들이 요거를 어떻게든지 뭐 잘 이해해. 근데 대칭함수랑 많이 헷갈려. 혹시 기억나? 예서야? 내가 한 번쯤은 정규 수업 때 했는데 이 대칭함수는 언제 또 가르치냐? 2차 함수 할 때 항상 가르쳐. 뭐 했었지, 우찬아?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그리고 내가 그때 얘들아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병신이야, 우찬아. 왜?
내가 이럴 땐 죽이고 이럴 땐 대칭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애들이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막 이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가르쳤어. 뭘까? 오찬아. 알면은 뭐 여기 없겠죠. 과거에 가 있고 조기 졸업했고 의대에 가 있겠죠. 하버드 가 있고. 우찬아, 이거 그 있거든.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런 걸. 원래 누굴 얘기하면서 분필이 깨지면 오늘 조심해야 돼. 오늘 어딘가 깨져. 조심해라. 자, 대칭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시부터 보여줄게. 준영아 잘 듣고 있니? 준영아,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단톡방에다가 이우찬 바보라고 써줘. 야, 우찬아, 큰일 났다. 야, 너 오늘 진짜 조심해라. 이거 두 번, 이거 내가 일부러도 아닌데, 와, 진짜 너 조심해요, 너 오늘. 뭐, 어디 대갈통 깨듯이 한다잉? 자, 대칭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선생님, 벌써 차이점이 보이죠? 왜 차이점이 보이냐면, 일단 x 앞에가 음수가 붙어요. 그래서 x 앞에가 음수가 붙으면 대칭 함수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fx는 f2-x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봤더니, 예를 들어 첫 번째, x에다 한번 1을 대입해 볼게. 그럼 f1 값은 f1 값과 같대. 근데 얘가 뭐로 같은지 모르지. 그럼 내가 얘를 여기서 k라고 더 볼게. 그럼 그림으로 여기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그려보면 1 넣었을 땐 k가 나온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한번 2를 넣어볼게. 그러면 f0 값은, f2 값은 f0과 같다. 그대로 써도 되겠네? 근데 얘도 뭔지 모르지. 이번엔 p라고 더 볼게.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p고 2 넣었을 때도 p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넣어볼게. x에다 이번에 3을 넣어볼게. 그럼 f3은 f-1과 같고 얘를 q라고 두자라는 거야. 그러면 3 넣었을 때는 q가 나오고 여기라고 할게. 그리고 -1 넣었을 때는 여기라고 할게. 그럼 결국 점들의 자치가 곡선이 직선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그냥 2차라는 전제에 한번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대칭성을 가져? 1에 대해서 양쪽 값이 똑같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얘가 대칭함수를 뜻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봤더니 잘 봐. 여기가 2였잖아. 근데 얘 뭐에 대해서 대응이야? 1에 대해서지. 그럼 이거의 절반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다 헷갈리니까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k-x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갑자기 0을 왜 붙이셨어요? 저걸 0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사실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x는 2분의 둘이 더한 거.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k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고 보면 얘가 갑자기 보이지. 왜? f0 더하기 x는 f2-x니까 0과 2를 더해서 2로 나눈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값에다가 2로 나누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 다른 예도 있거든. 이렇게도 나오거든. 얘도 대칭이야. 얘도 대칭함수야. 그러면 대칭인지 죽인지 어떻게 판단한다?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대칭이다. 무조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얘는 또 1 더하기 3을 2로 나눈 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왜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을 또 제가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식은 너네들한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식이에요. 뭐냐? 여기 x 대신에 x-1을 한번 넣어보면 안 돼요? 양쪽에 똑같이 넣어주면 아무 문제 없지, 수학은. 그러면 만나서 없어지니까 fx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x고 얘랑 만나니까 4-x가 나와. 얘랑 어때? 모양 꼴이 똑같지. 모양 꼴이 똑같은데 애들 헷갈리게 양쪽 다 숫자와 x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야. 얘가 나오든 대칭이다. 그거는 그냥 x 앞에 있는 부호만으로도 벌써 판단이 되니까 내가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가르친 거야.
애들이 이거는 이거를 2로 나누면 돼. 이거는 얘네 둘이 더하면 2로 나누면 돼. 이게 뭔가 모양마다 풀이가 다르다라는 거야. 사실 똑같은 건데. 요 앞에 0이 있어서 0 더하기 K를 2로 나눈 거고 1 더하기 3을 2로 나눠서 2라는 거의 대칭인데 다른 모양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대칭함수, 이제 끝났고 대칭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럼 주기함수는 또 정적분과 부정적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길래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 더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fx는 fx 플러스 k다 라고 갑자기 대뜸 나와. 그럼 주기가 k라는 거네. 근데 갑자기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달라 라고 나왔어. 아니 주기 함수인 거 알려주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d 값을 찾아달라 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저 fx가 우함수 기함수면 땡큐야. 그냥 아까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쓰면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섞여 있어. 3차와 2차와 1차가 다 오로지 다 섞여 있어. 얘는 우도 아니고 기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푸냐라고 봤더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림을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0부터 1이어갖고 예를 들면 요거를 그 A부터 B까지라고 할게. 헷갈릴 거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얘는 0부터 10까지 구해달래. 그럼 못 구한다 이거야. 나는 0부터 1까지밖에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0부터 10까지 구합니까? 라고 봤더니 문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 근데 fx는 fx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 플러스 1이야 라고 나왔어. 그 말 뜻은 뭐냐? 이 그림이 하나 더 주기가 1씩 모양이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렇게. 그럼 결국 1씩이니까 1씩 늘어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0부터 1까지밖에 모르지만 0부터 4까지 구하라고 했으면 0부터 1에다가 얘가 그 주기 안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 찾아서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한 것이 결국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를 구한 것과 똑같겠네요 라고 대답해도 된다는 거야. 얘는 다행히도 주기가 1이었으니까 값이 4배 됐으니 값에도 4배가 되면 되지만 그럴 일은 없어. 주기는 절대 1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함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장 기본이 되는 i부터 먼저 한 세트를 구해. 한 세트 값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 다음 그 한 세트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범위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해서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 짜증나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 얘처럼 딱 떨어지면 너무 좋아. 모양도 딱 이쁘고 1, 2, 3, 4 몇 개가 존재하는지도 확실하게 보이면 좋은데 어떤 문제들은 어중간하게 무슨 모양이냐? 이렇게 원이랑 2차 함수가 계속 합쳐지는 모양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2차 함수 원, 그 다음에 반원이지 2차 함수. 이렇게 구해.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거나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거나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는 건 땡큐야. 왜?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뜸 여기가 0부터 1이고 여기가 1에. 그럼 여긴 당연히 3이고 여긴 4가 될 거고 여긴 5고 여긴 6이라고 하면 0부터 6까지 구하라면 땡큐인데 여기까지만 구하라 그래. 그럼 이제 일이 커지는 거야. 나는 이게 한 세트인데 두 세트고 반 세트만 남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주기에 비해서 만약에 문제가 0부터 2까지인데 선생님 0부터 2까지 한 세트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0인데 0부터 9까지 구하래. 그럼 뭔가 이상하다. 왜? 두 개씩 지금 주기가 일어나면 2, 4, 6, 8, 10으로 끝나야 되는데 9에서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한 세트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0부터 9인데 2로 나누면 4가 나오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0부터 2까지는 정확하게 4세트는 있을 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 세트가 남을 건데 그 반 세트가 앞에서 하나짜리랑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9부터 10 아니에요? 맞긴 맞지. 9부터 10은 맞지만 8부터 9는 맞지만 사실상 8부터 9나 0부터 1까지는
어차피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앞에 걸 대체해도 된다. 너는 이거 이렇게 많이 푸는 방법이 뭐야?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Z의 4승이 1 나왔다. Z의 96승 구해줘. 너는 이거 어떻게 해? 4로 나눠가지고 찾거나. 만약 97이야. 그럼 어떻게 해? 4로 나누면요. 4, 2, 8, 4, 4, 16이니까요. 결국에 하나 남으니까 Z 1승만 구하고 거기다 Z 98승은 따로 합니다. 96승은 따로 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얘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결국에 완벽한 세트가 몇 세트 나오냐? 그리고 나머지가 앞에서부터 어디 넓이랑 똑같냐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4번 문제 한번 가보자. 연속함수 fx와 다음 또 항상 옳은 것을 찾아달래. 기억, 무슨 함수면? 우함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뭐래?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랑 같냐? 맞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똑같다라는 거야. 니은, 기함수면, 선생님 이거 기함수 맞아요? 이 니은을 가끔 기함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거든? 그냥 너네들한테 혼란을 준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가 없어지고 일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줬더니 마이너스 뱉었거든. 그럼 기함수란 뜻이잖아. 기함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나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나 똑같냐? 애들 니은 틀렸다고 할 것 같지? 왠지 알아? 선생님 마음대로 범위 바꾸셨잖아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근데 얘들아, 결국엔 이건 값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차피 앞에 것도 0 나오고 뒤에 것도 0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앞에 굳이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0으로 똑같은 거니까 니은도 항상 참이다라는 거야. 디귿. 만약에 선생님 fx 더하기 a가 fx면 이거 우찬아 주기가 몇이라는 거야? a면 0부터 a까지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를 더했대. 근데 또 너네들한테 혼란을 준 거지. 왠지 알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찮게 낸다니까? 지금 디귿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인테그랄 원래 뭐부터 줘야 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줘야 되거든? 근데 너네들한테 혼란을 주려고 0부터 a를 먼저 쓰셨어. 그 다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래. 그럼 얘들아 자리 바꿔봐.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면 피적분 함수가 똑같냐? 라고 봤을 때 똑같아. fx로. 그럼 이어달리기 가능한 거야.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고 한 방에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지. 그래 놓고 걔가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나 넓이가 똑같냐라는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주기함수잖아. 주기함수. 주기함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선생님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a 차이 나고 0부터 a까지도 a 차이 나니까 얘네 둘은 뭐는 똑같을 거다? 면적은 똑같을 거다.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써도 문제가 없냐? 문제는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디귿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